안녕하세요. 참나우반 교사 황보선, 홍한솔입니다. 지금부터 참나우반의 이야기 영화가 되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센터에서 시작된 책 만들기가 한글 자석 놀이와 연결되어 영화로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나무반 어린이들은 집에서 동화책을 가져와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가져왔어요 바구니에는 가정에서 가져온 동화책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재미있게 본 동화책을 친구와 함께 보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유치원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동화책뿐 아니라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가져온 책은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계기로 몇몇 어린이들이 친구가 가져온 동화책을 그대로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면 친구가 집에 책을 다시 가져가더라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동화책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모습이 조금씩 번지면서 어린이들은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참나무반의 책 만들기 이야기는 동화책을 따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나와반 어린이들이 만든 책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담기보다 종이를 여러 장 연결하여 수첩을 만든 다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거나 컬렉션북이나 백과사전처럼 좋아하는 그림을 나열하여 소개하는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책 속의 일상의 일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거나 혹은 책에 글자가 써있는 것을 흉내내어 만드는 등 놀이의 초기에는 이야기가 담긴 것보다 일상에서 경험한 책을 모방하여 책의 형태를 구성해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가정으로 연결되면서 일반적인 동화책뿐 아니라 팝업카드나 팝업북 혹은 직접 만든 책을 가져와 소개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났고요. 친구들이 소개한 책이나 작품이 또 다시 놀이로 연결되는 등 가정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림의 일부가 위에 튀어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친구의 사진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책의 형태를 만들다 보니 이때에도 이야기 구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만든 책이 하나도 완성되면서 참나우반 한쪽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동화책 보는 시간, 전시 시간 등에 내가 만든 책 그리고 친구들이 만든 책을 보는 것을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곧 어린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든 책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책을 감상하면서 기존의 동화책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만든 몇 가지 책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책의 장수, 글의 유무, 책의 형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특히 책 속에 이야기가 담기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책의 형태를 탐색하면서 관심이 분산되었다면 이번 계기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이야기 구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의 다양한 형태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롭지만 우리가 만든 책이 문제점이 대두된 만큼 어린이들이 이야기 짓기에 조금 더 집중하며 생각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책의 형태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만든 책 속에는 짧은 이야기들이 담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들이 만든 책 속에는 현재 어린이들의 관심사와 문화 그리고 생각과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만들기를 통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관심사는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의 시리즈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재미있게 보았던 동화책을 모방하여 상상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일상에서 경험했던 상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알고 있는 지식이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기도 하는데요. 애벌레의 하루라는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애벌레의 성장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경험한 일들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다람쥐의 하루라는 이야기 속에는 흐린 날씨로 인해 약속했던 낚시 여행이 취소되어 속상해하는 다람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상한 다람쥐의 마음을 부모님이 다른 놀이를 하면서 풀어주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내가 속상해서 방에 혼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경험, 그래서 속상했던 기분이 어느새 사라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던 중 한 어린이가 한글 자석에서 만든 로봇을 책 만들기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나무반에서는 공유 공간에 있는 한글 자석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드는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학기부터 로봇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현재 로봇을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일부를 움직이거나 수정하여 변신 로봇을 만들어가는 놀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변신 로봇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어린이들이 제안한 대로 로봇 사진을 메시지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게 프린트에 지원해 주었고, 책을 만들 때 한글 로봇을 활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생각하며 창작해야 됐다면 한글 로봇을 활용한 이후 로봇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고 로봇에서 연상된 아이디어들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짓기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로봇이 등장인물 중 하나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한글 로봇의 고유한 특징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만든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인공으로 사용된 변신 로봇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샤벨인데요. 합체하고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샤벨의 윗부분은 에너지 토르로 화살을 쏘아 공격할 수 있고 다른 로봇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습니다. 샤벨의 몸통 부분은 공룡 모양으로 생긴 로봇이 2개 있는데요. 이 로봇들의 이름은 벨러키라토르로 머리 부분을 표창으로 날려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샤벨의 합체와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불타오르는 샤벨이라는 책이 완성되었는데요. 그림으로 볼 때에는 각각의 사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체되고 분리되는 점이 부각되지 않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야기를 컴퓨터 작업을 통해 PPT 동화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움직이는 동화 불타오르는 샤벨을 소개해드릴 때 샤벨이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서운 로봇인 줄 알았어요. 샤벨은 따로따로 있어요. 위엔 에너지 토르, 밑에는 벨로키라토르예요. 샤벨은 자신이 영웅인 걸 알았어요. 그때 악당이 나타났어요. 샤벨은 분리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너지 토르에게 말했어요. 제일 큰 에너지 토르가 날아갔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봇이 날아갔는데 악당이 부서졌어요. 야호! 우리가 이겼다! 야호! 야호! 이렇게 남자 어린이들은 변신, 합체, 분리가 가능한 로봇의 특징을 활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영웅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일상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책 속에 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샤벨의 행복한 휴가입니다. 샤벨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샤벨의 휴가 날이기 때문이에요. 샤벨은 휴가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축제에 가고 싶었던 샤벨은 베노사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요. 베노사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베노사도 축제를 좋아해서 뛸 듯이 기뻤거든요. 샤벨과 베노사는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샤벨과 베노사는 축제가 열린 곳에 들어가 걸어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3명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세 친구가 무얼 하면서 놀았을지는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건 비밀이에요. 이렇게 한글 로봇과 책 만들기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동화책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아기자기한 에피소드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결말이 담긴 샤벨의 행복한 휴가를 본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동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반의 영화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한글 자석에서 변신 로봇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한글 로봇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책 만들기와 한글 자석 놀이가 연결되고 움직이는 동화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샤벨의 행복한 휴가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화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마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게 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끝부분이 재미의 요소로 느껴져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영화라고 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짧고 이야기 속에 샤벨이 영웅이라는 것과 변신하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는 글로 이야기를 담는 책과는 달리 글자 대신 말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눈 피드백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로 다가왔는데요. 새로운 도전 과제는 하나씩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대집단 나눔과 그리고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소집단 놀이로 연결이 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짧은 이야기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불타오르는 샤벨과 샤벨의 행복한 휴가를 연결한다면 샤벨의 특징도 나타낼 수 있고 이야기도 더 길게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축제에 간 샤벨과 베누사가 여자 어린이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축제를 즐겼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집단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장면을 논의하고 추가된 5장면은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겨하는 친구들이 놀이 시간에 그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장면이 완성된 이후 다시 한번 대집단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은 완성된 장면이 어떤 순서로 이야기에 들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서술한 내용과 주인공들의 대사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등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수정한 다음 추가된 내용에 어울리는 컴퓨터 효과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각 장면의 적절한 효과를 교사가 설정하였다면 참나무반이 함께 만드는 영화인 만큼 움직이는 효과 또한 어린이들이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진짜 영화처럼 말소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글씨가 없고 말소리가 있는 것이 영화라는 점에서부터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결국 그림의 말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처럼 연기해야 하며 참나무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녹음하며 연기하자는 의견에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놀이 시간, 녹음을 진행하기로 한 어린이들은 파트를 나누고 순서 및 대사, 시작 인사와 끝 인사를 정하는 등 녹음에 앞서 협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협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협의 및 연습 시간을 가진 후에 직접 녹음을 하여 영화를 완성해 갑니다. 참나무반의 첫 번째 영화 샤벨의 행복한 육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벨의 행복한 육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먼 옛날 샤벨이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서운 로봇인 줄 알았어요. 샤벨은 따로따로 있었어요. 위엔 에너지 토르, 밑에는 벨로키라 토르예요. 샤벨은 자신이 영웅인 걸 알았어요. 그때 악당이 나타났어요. 샤벨은 분리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너지 토르에게 말했어요. 제일 큰 에너지 토르가 날아갔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봇이 날아갔는데 악당이 부셔졌어요. 야호! 우리 일단 야호! 그리고 다음날 샤벨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샤벨의 휴가날이기 때문이에요. 야호! 신난다! 샤벨 휴가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축제에 가고 싶었던 샤벨은 변호사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요. 변호사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도 축제를 좋아해서 뛸 듯이 기뻤거든요. 같이 축제에 가자! 그래, 좋아! 샤벨과 변호사는 기차를 타고 축제에 가기로 했어요. 샤벨과 변호사는 축제에 열릴 장소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샤벨과 변호사는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와, 맛있겠다. 냠냠냠냠. 점심을 다 먹은 다음에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이야, 재밌다. 야호! 그 다음 샤벨과 변호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어요. 와, 시원하겠다. 우리 벤치에 앉아서 먹을까? 샤벨과 변호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지나갔어요. 우리 같이 놀자. 세 명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세 친구가 뭘 하면서 놀았는지는 상상해 보세요. 그건 바로 비밀이에요. 한글 자석과 책 만들기의 공통점은 어린이들의 관심사,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어린이들만의 문화가 놀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놀이 초기에 내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을 모방하여 만들거나 배틀 혹은 변신 등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을 가상놀이로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심을 시작으로 놀이가 진행되고 확장되면서 단순히 대중매체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로 재창조될 수 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놀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만의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각자 놀이했던 초기의 모습에서 점차 소통하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만들기와 한글 자석 모두 내 생각을 표현하는 놀이로 다른 친구와 함께 놀이하기보다는 개인의 놀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 놀이가 연결되면서 생각을 모으고 협의하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되었고 혼자 고민하며 놀이할 때보다 함께 놀이할 때 서로의 생각이 모여 생각이 확장되고 자연스레 놀이가 확장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사도 놀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기록하면서 놀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놀이를 지원해 주었다면 참나무반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이들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력자의 역할뿐 아니라 놀이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교사에게도 참 의미롭게 다가온 놀이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놀이 과정에서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낀 참나무반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경험할 놀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배워감에 있어서도 친구와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